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15년 만에 성사 단계지만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경남 상공계는 조선산업의 정상화와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 시민사회와 정치권, 노동계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까지 나서 대우조선의 새 주인 찾기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제 지역 경제의 40%를 차지하신다 보면 됩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지금 수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거의 파탄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하나하고 매각되어서 지난해 9월 시작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8개 경쟁 국가의 승인만 남은 상황.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승인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선 분야 경쟁국인 해외 7개 나라는 독과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공정위는 구축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특정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이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특수선의 발주처인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독과점 문제가 없다고 공정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주처가 방사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 공정위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거라 보고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결정된 것은 2008년입니다.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경영진을 맞이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신사업 진출 등 회사 경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모처럼 돌아온 조선 경기 회복을 대우조선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여파는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어제 새벽 산청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은 지적 장애를 앓던 모녀였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평소 집안에 쌓아두던 쓰레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불이 난 주택 주변으로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주택 입구와 외벽은 새까맣게 그슬렸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뒹굽니다. 산청군 금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40대 딸이 끝내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집안에서 불을 끄려다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하려고 나오라고 그게 불 끈다고 안 나오는 기라. 그동안에 그 딸이 안에 있었는 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 저녁 주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촛불을 켜놨는데 새벽에 깜빡 잠이 든 사이 불이 쓰레기에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저녁에 전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방에 밥도 해먹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촛불을 켜놓은 걸로 그래 보입니다.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촛불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웃 주민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 모녀가 평소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집안에 자주 쌓아뒀다고 말합니다. 보통 집 같으면 그게 안 붙었긴데 저 집은 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었어. 종이 쓰레기가 양쪽으로 막 이마침 속에 쌓여가 있으니까.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촛농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이번 주는 통영이 닿은 조각가 신문섭의 작품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경남 도립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향 경남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신문섭 작가의 60여 년 대형 회고전을 진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다를 상상해 나가는 것이 나의 일의 시작이다. 거대한 생명의 물결이 내게 손짓하며 다가온다. 지풀은 통영 바다가 캔버스 위로 옮겨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반복된 붓질은
헤아릴 수 없이 오고 가는 푸른 파도와 하얀 포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놀이터 삼아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체득했던 몸속 깊이 각인된 바다를 작가의 바다는 둔중하고 거친 나무에서도 물결칩니다. 나무의 표면을 패여내는 전통적인 조각 기법으로 바다의 물결을 담아냈습니다. 둥글게 구부린 대형 철판을 감싼 실제 화물용 벨트. 작가는 생활 속 익숙한 물건들을 작품에 끌어들여 경쾌하게 반추해냅니다. 신문섭 작가님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업 형태로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자 세계적 조각가 신문섭 작가의 대형 회고전 시간의 항해가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석 달 일정으로 닻을 내렸습니다. 1970년대 주목받은 초기 실험적인 작품부터 조각, 최근의 회화 연작까지 2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07년 프랑스 슈발리에 훈장을 받으면서 세계적 조각가로 이름을 알린 신문섭은 통령이 낳은 또 한 명의 자랑입니다. 이런 현대미술 하시는 그런 자질이 아마 어릴 때부터 있었지 않느냐. 독특한 글을 한 것이 어릴 때부터 아마 구축이 돼서 이런 좋은 대가가 된 것 같습니다. 고향 경남 땅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신문섭 작가의 60여 년 대형 회고전은 6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정도로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대기질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며 이 건조함도 해소되겠지만 그 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가 반갑긴 하지만 남해안으로는 이틀 동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간판 등 낙하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통영이 12도, 거제 13도 등 평년보다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은 18에서 21도 선이 예상됩니다. 현재 거창과 산청은 4도, 함양 3도로 쌀쌀했다가 낮에는 20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남해상은 궂은 해왕이 예상됩니다.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로 최고 3.5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올라가겠고 비구름이 지난 뒤 기온은 평년 수준까지 내려오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오늘 저녁 7시 창원체육관에서 서울 SK나이츠와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릅니다. 준결승 티켓을 놓고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 창원 LG와 서울 SK의 4강 플레이오프는 오늘 22일까지 창원에서 3차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2차례 열립니다. 올 시즌 LG와 SK의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 3승 3패입니다. 지역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배출된 학생 237명 가운데 56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채용 연계형 인턴십 취업자의 87%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배치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김해시, 김해고 총동창회가 어제 김해고를 주천면으로 옮기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974년 김해시 삼정동에 개교한 김해고등학교는 주변 학생 수가 줄면서 이전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재정투자 심사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년쯤 김해고를 신도시로 바뀌고 있는 주천면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